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동규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동의 없는 통화 녹음, 또 말로 하는 구도 합의, 또 계약금, 가계약금 효력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가사 분쟁, 땅 문제, 돈 문제, 또 고소 고발건,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적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도 이제 지나고요. 소상공인들 많이 좀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요즘 뭐 어떤 그 상담 또 의뢰가 많은지 궁금하나요? 사회 전반을 좀 훑어볼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느끼는 것이 이제 정답일 네. 수는 없겠는데요. 네. 최근에 그 금리가 오르면서 자산하고 어떤 채무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뭐 땅을 좀 크게 샀는데 네. 기존에 대출이자가 낮았을 때는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었는데 그렇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대출 이유는 한 2배 이상 오르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니까 미국 금리도 그렇고요. 2번 더 오른다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한 6개월, 1년 정도 좀 더 오른 상황으로 가면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뭐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담들이 간혹 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로 인해서 부동산 소유한 경우 이자 감당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경매 넘어갈 지경까지 가기 전에 상담. 이제 저는 뉴스 나오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니고요. 네. 일반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장 용지나 네. 사업장 용지로 임대해서 쓰시다가 이제 임대료 좀 절감하시려고 좀 그때는 좀 부동산이 괜찮았고 가격이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 낮았으니까 임대료 내느니 내 사업장 땅을 사서 대출이자 내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대출이자가 2배 이상 올랐다고 하시면서 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겠다. 네. 본인이 또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는 회사라도 대표가 연대보증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 경우 이제 이걸 못 갚고 경매로 다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는 나 개인한테 어떤 책임이 오느냐 이런 상담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자가 오르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경영인들이 네. 무엇보다 많은 애로사항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동의 없는 통화 녹음 또 말로 하는 구도 합의 이런 효력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 없는 통화 녹음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없는 녹음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은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것은 당사자들끼리의 통화인 그렇죠. 상황인 거죠. 지금 앵커님과 저하고 대화하는 거를 네. 아무 얘기 없이 비밀 녹음해도 되는데요. 네. 밖에 있는 PD님께서 녹음을 하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효력이 문제가 되고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제3자가. 그렇죠.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무단 녹음하는 것의 규정은 있는데 네.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뭐 둘 다 녹음해도 되고요. 어느 한쪽이 녹음해도 되고 유효하고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동의 없는 통화 당사자들끼리는 효력이 있다라고 네, 인정이 되고요. 네. 또 구두로 뭐 합의하는 경우 종종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가 이에 좀 해당이 될까요? 구두 합의는 사실상 저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구두 합의했다는 걸 증명해도 네.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지난 방송에서 복권 당첨되면 친구한테 뭐 10% 달라해서 네, 그런 상담이 뭐 있었죠. 주겠다고 했다는 이제 그 구두 합의에 대해서 이게 법적 효력이 인정될지도 의문이고 이게 호의 표시라고 하죠. 뭐 네. 최선을 다해서 뭘 하겠다, 뭐 성심성의껏 하겠다 이런 건 이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는데요. 네. 만약에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말로 한 것이죠. 네. 서면으로 복권 당첨되면 당첨금 10% 당신한테 주겠다라고 쓰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이런 증여 의사 표시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묻지만 안 줘도 그만이죠. 보통 이제 뭐 선심성으로 네. 뭐 당선되겠어? 아, 라는 생각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일단 이제 선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뭐 그런 경우 뭐 당첨은 친구 간에도 그렇고 모임에서도 그렇고. 뭐 친구 간에 그렇기도 하고 뭐 부자 간이든 비즈니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뭘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에 있어서는 법으로 네. 좀 엄격하게 해놔서요. 문서로 적지 않는 이상 실제로 그래도, 주기 전에는 묻지마 해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옆에 증인이 있는 경우도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두 효력이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뭘 공짜로 주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해놔서요. 네. 부동산을 주든 뭐 증인이 100명이 있든 뭐 녹음이 있든 서면으로 적지 않은 이상 언제든 그냥 말 바꾸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네. 복권을 사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복권을 친구나 후배에게, 동료에게 선물을 한 경우 주면서 선물한 경우 네, 너 이거 당선되면 네. 나 한 반은 줘야 돼. 당첨되면 반은 줘야 돼. 네, 네. 그것도 저렇거죠. 복권을 준 이상 네. 이미 이행된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말로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주기 전 상황이거든요. 이제 복권은 일단 준 거죠. 증여죠, 그냥. 네. 증여죠. 네. 그러니까 증여한 것은 이미 유효한 거고요. 예. 복종이 당첨됐을 때 반 나눠주겠다. 예. 그죠? 그거 또 다른 이제 증여거든요. 구두로 했을 경우.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없습니까? 다만 이제 저런 경우는 있어요. 이게 이제 당첨되면 뭘 주겠다라는 것은 조건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복권을 사서 줄 때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내가 복권을 사주되 당첨되면 반을 주는 것이다. 나한테 줘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인 거라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이제 조건부 중요이기 때문에 요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복권이 당첨되면 10% 준다는 것은 그 복권을 주는 사람이 산 거거든요. 조건부 증여이지만 어쨌든 주는 사람이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 묻지마가 되는데 지금 복권을 다른 사람이 사주거든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사주되 그러면 복권이 당첨되면 반을 주겠다. 이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얼마 그래요? 지급하라는. 네. 네. 요거는 그래도 후자는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구두 네. 합의하고는 좀 별개로 인정해 네. 줄 수 있다. 그렇죠.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동규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통화 녹음 효력 인정되고요. 쌍방간의 당사자들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구두 합의 효력이 없고요. 조건부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인정을 한다라는 사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끼리 당사자들끼리 녹음한 경우에도 이제 처벌 규정은 없다라는 말씀인 네, 거죠. 없습니다. 다른 나라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무효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나라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블랙박스도 효력이 없어요. 금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산업화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독일도 그 논의들이 꽤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나면 목격자 찾기 경쟁을 해요. 서로.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회적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독일도 지금 이걸 허용할지 말지 논의들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에 용의자 검거하는 데 많이 좀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사 목적이니까 그 네. 목적을 뭐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블랙박스가 이제 뭐 교통사고 발생 시에 잘잘못을 가리고 이런 원인을 찾고자, 증거를 찾고자, 뭐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그 목적은 우리나라는 이제 유효하고요. 그럼 부부 간에는 어떻습니까? 부부 간에 네. 뭐
좀 뭔가 불륜에 이용돼서 통화했을 경우 그, 그런 걸 좀 그거는 사실 문제는 됩니다. 증거를 찾기 네. 위해서 보통 TV 보면 그런 네. 사례들 종종 나오거든요. 있죠. 네, 있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통신비밀보호법이든 네. 비밀 침해에 관한 형사처벌에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요건 왜냐하면 인정이 됩니까? 이런 부부지간에는? 다만 이제 그런 거를 증거로 쓰는 데는 뭐 이혼 소송에서 받아는 주는데 네. 한쪽 당사자가 이제 형사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가면 형사 문제는 또 되죠. 그럼 네. 형사 처벌은 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목적이 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어떤 뭐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다른 증거가 없을 때 네. 그런 거라면 이제 정상 참작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죠. 네. 그렇군요.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늘 이동규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동규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계약금과 가계약금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효력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계약금, 가계약금 관련한 소송건이 좀 많다고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한 뭐 2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산다. 네. 이제 부동산 사무소 통해서 이제 몇건 매물을 보다가 뭐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죠. 살까 말까 하는데 이게 뭐 손님도 금방 뭐 보러 오는 손님이 있고 금방 팔릴 것 같다는 이제 뭐 그런 기대 심리도 있고 해서 한 가계약금을 한 500만 원 또는 한 300만 원 정도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쓰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네. 뭐 업계에서는 뭐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매매 금액은 이제 정해져 있죠. 어느 정도 이게 매물로 얼마 나왔고 뭐 따로 매도인하고 금액 절충은 뭐 몇백만 원 선에서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왔다 갔다 이제 내용은 있겠지만 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한 300이든 500만 원이든 일단 송금을 하고 가계약금 목록으로 송금하고서 다른 부동산 통해서 이제 다른 아파트를 보다 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생겼어요. 송금하고 나서. 네. 그럼 이제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계약금 뭐 500만 원 가계약금 명목으로 돌려준 송금한 걸 돌려받을 수 있느냐. 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계약서 쓰지 않은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여기 좀 관건이겠네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먼저 아셔야 될 게 이 네. 정도 사안에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렇죠. 네. 어쨌든 부동산 어떤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돼 있고요. 네. 내부도 봤을 것이고 매매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쓰진 않아도. 네. 근데 통상의 계약금 수준이 뭐 10% 주고받는 수준이 아닌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계약서 쓰기 전이라고 해서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가가 아마 임시 가짜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 변심이나 이런 경우는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억짜리면 10%면 2천만 원 아닙니까? 그게 500만 준 상황인데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네. 너 사기로 하고 안 샀으니 네. 계약금 2천만 원이다. 1,500만 원 더 달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계약금을 10%인 2천만 원으로 합의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도 얼마로 하기로는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가계약금 뭐 한 500만 원 받은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계약금을 그냥 계약금으로 봐야죠. 그럼 500만 원만 그렇죠. 500만 원만 떼거나 떼고. 매도인이 마음을 바뀌었으면 500만 원 받은 금액하고 500만 원 더 얹어서 돌려줘야죠. 네. 그러면은 매도인이 입장을 바꿔서 네. 팔기로 하고 나 못 팔겠다. 네. 아파트 값이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네.
예, 이 금액에는 못 팔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받은 금액 돌려주고 네. 더하기 이제 500만 원 더 얹어서 줘야죠. 1,000만 원을 줘야죠. 1,000만 원을. 그렇죠. 받은 금액 돌려주면 뭐 전혀 불이익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되죠. 준 사람은 500만 원 포기하고 네.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 돌려주면서 그래서 500만 원 500을 더해서 줘야죠. 아. 이게 이제 해약금이라는 표현인데요. 네. 해약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특이하게 없으면 이제 그냥 변심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500만 그냥 돌려주는 게 그렇- 아니고 그렇죠. 매도인은 거기에 500만 원 얹어서 500만 원을 더. 돌려줘야죠. 그렇죠. 상황이 달라지네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음. 뭐 2억이 10%인 2천만 원을 계약금을 썼다. 네. 뭐 보통 통상 수준으로. 네. 그래도 마찬가지죠. 매수인이 포기하고 싶으면 2천만 원 음. 포기하는 것이고 네. 매도인이 아니 나 갑자기 뭐 아파트가 더 올라가지고 뭐 예. 돌려줘도 이익일 것 같아 해서 포기하고 뭐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2천만 원 받은 금액 돌려주면서 돌려주고 다시 2천만 원 얹어서 돌려줘야죠. 그렇게 이게 이제 돼요? 정상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계약금에서 300, 500만 원 얘기를 해도 이걸 네. 계약금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어에 좀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정말 살 아파트인지 부동산인지 네. 결정을 하시고 네. 예, 신중하게 금액이 적당을 해야 그렇다면 된다는 이제 거죠. 계약서를 쓴 상태에서 네, 계약금이 좀 오갔다. 네.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그렇죠. 네, 말씀이시죠? 그 경우가 이제 가장 정상적인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네. 이제 그리고 그 경우에 대해서 뭐 의문을 갖는 분들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계약서도 안 썼는데, 네. 그죠? 그 지금 뭐. 사례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500만 원을 송금한 상황이니까 500만 원만 그냥 매수자 입장에서 떼이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계약서를 쓴 상황에서 500만 원만 줬다. 계약서를 그럼 2천만 원을 썼을 그렇죠. 때인가요? 2천만 원이 네, 계약서에는 이제 계약금이 2천만 원인 경우 네, 2천만 그런 원을 경우는 좀 쓰고 달라집니까? 그렇죠. 계약서에 매매 금액 2억, 네. 계약금 2천만 원. 근데 이제 계약서 쓰는 날 뭐 자금 상황이 갑자기 안 돼서 500만 일단 원만 500만 일단. 원만 지급하고 1,500만 원 지급하지 못했을 때 네. 이때는 계약금은 2천이죠. 그래서 네. 이 계약을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해약을 하고 싶을 때는 네. 매수인은 500만 원 지급한 거 외에 1,500만 원 더 줘야 됩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그렇죠. 해지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하고 싶으면 받은 금액 500 당연히 돌려주고 네. 그다음에 계약금 1,500이니 1,500 돌려주고 다시 2천만 원 더 더해서 4천 돌려줘야죠. 계약서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약서는 지금 계약금이 2천만 원이 정해져 네네.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을 줬을 경우에는 매수인 입장에서 그냥 그걸로 떼이지만 네. 계약서를 쓴 상황에서 10%가 2천만 원인데 500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라면 매수인 입장에서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1,500만 원 다시 더 그렇죠. 드려야 된다. 계약서 그러니까 입장은 매도인도 마찬가지 적용이 그렇죠. 되는 거죠. 계약서를 썼다는 전제에서 썼는데 계약금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가계약금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상담을 여러 번 받는데요. 네. 가계약금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보통 통상 수수되는 10% 금액보다 많이 낮으니까 이거를 내가 뭐 24시간 이내에 좀 변심하면 그냥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계약금 용어에 그 의미를 두지 마시고 네. 이것도 내가 계약금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뭐 하루밖에 안 됐는데 뭐 그게 어떻게 계약이냐? 돌려달라. 이럴 수 없다는 말씀이죠. 저 몇 번 있어요. 24시간 이내 저기 네. 그냥 철회되는 거 아니냐는 거를 한 꽤 여러 번 들었거든요. 네, 일단 없습니다. 예.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그걸로 이제 네, 계약이 네.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했는데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진다. 그래서 막 계약 해지하는 사례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올라도 그렇습니다. 네, 올라도 그렇고. 급격하게 오를 때 그리고 내릴 때 많이 생기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비슷한데 뭐 여러 군데 아파트를 좀 뒤늦게 보는 거죠. 송금한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이제 아유, 뭐 생길 수 며칠 있죠.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는지 몰랐다.
변명의 여지가 안 된다. 변명의 네. 여지가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이동규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분쟁으로 법률 쪽 조언이나 상담 필요하신 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내용 증명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면 이곳이 하나의 의사 표시의 뭐 이제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먼저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네. 계약 일이 약정 기간이 한 2년이 넘었는데 이게 집을 비워줘야 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약정 기간 이게 계속 어느 한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가 그 지금 기한에. 이어폰을 좀 늦게 꽂아서요. 그 임대차인가요? 주택인가요? 아파트를 남을 아파트? 줬는데 예, 제가 들어갈 기간이 됐거든요. 아, 예. 집주인이시죠? 예. 그런데 이걸 안 비워주고 자꾸 집을 못 구해야 한다고 이런 그 변명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계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계약서가 필요 없죠. 그러면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이 다 다가온다. 예. 그래서 근데- 이사를 해야지. 저쪽에서 내가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좀 얼른 비워달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경 써서 한번 이걸 해석을 해주시나. 근데 이제 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다가오는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내가 일단은 3개월 3번 4번이나 전화 줬어요. 내가 상황상 형편상황상 들어가야 하니까 꼭 집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제가 뭐 사전에 뭐 임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거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실거주 하신다고 하면 이제 갱신은 할 수는 없고 계약 기간 그렇죠. 만료되면 이제 뭐 보증금 같은 거 이제 정산하시고 예. 이사 가야죠. 보증금은 이제 정산해줘야죠. 그런데 이제 나갈 이거- 상황이 안 된다 그런다고요? 예. 임차인이 지금 집을 안 아. 비워준다는 어떻게 상황인 보면 것 같습니다. 어떤 법적인 뭐가 있는지. 근데 이제 이거는 저거 같아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서 보증금 받으면서 나가셔야 그렇죠. 되는데 이건 이제 예. 법리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뭐 명도 소송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변호사님 그럼 그게 명도 소송하는 기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한 2달, 한 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명도 소송이 보통 판결까지는 한 4달 정도 예상하고요. 소장 접수하고 신청하는 기간은요? 신청서 소장이라는 거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판결까지 한 4달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도 안 나가실 때는 명도 집행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예. 법원 집행관 예전에 집달리라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2-3달 정도. 어이구, 우리는 그게 대한 저쪽에서 이제 들어올 분이 집주인이 또 비켜달라고 하니 나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누구한테 일단은 책임자한테 해야 하겠죠. 그 명도 소송에 관한 소송 비용은 청구할 수는 있고요.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고 다만 이제 명도 집행까지 대개 가지 않고 예. 소송 중이나 보통은 소송 판결 받을 때 무렵에는 보통 비워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도 비워줘야 하는 단계니까. 네. 선생님,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더 궁금하시면 전화 끊지 말고 기다리시면 상담 가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규 변호사였고요. 내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 2부 김동숙 부장 모시고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